오늘은 살구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옛날에는 살구나무가 우리와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흔히 옛 서민의 생활상을 그린 그림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 오막살의 집집마다 살구나무 한두 그릇이 연분홍 꽃을 매달려 있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죠. 살구나무는 신비한 힘이 있어서 산길을 걸을 땐 살구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거나 목탁을 두드리면 호랑이가 덤벼들지 않는다고 믿는 것하고, 봄보리가 덜 익어서 이 배가 고플 때에는 살구 열매로 허기를 채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는 배고픔이 한창일 때 초여름에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잔뜩 열리는 이 고마운 나무인데요. 먹고 난 뒤 남은 씨앗은 바로 약으로도 이리 쓰였다고 하네요. 행인이라고 불리는 이 살구씨는 만병통치하겠습니다. 살구나무는 질박하게 살아온 우리 서민들과 함께한 나무지요. 원산지는 중국 북서부이고 한반도와 일본 등지에서 분포하는데요. 우리나라 처음 들어온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삼국시대 이전일 것으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열애살이 식물인 나무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겨울눈을 달고 있죠.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잘 관찰해 보면은 이 군데군데 돌개같이 불쑥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를 식물의 겨울눈이라고 합니다. 나무의 겨울눈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내년에 새가지가 되고 새잎이 되고 꽃이 될 어리고 연약한 것이 모두 이 겨울눈 속에 숨어 있죠. 겨울눈은 겨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름부터 만들어서 새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나무들이 이 겨울눈을 만들어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되면 이 겨울눈 속에서 꽃도 피고 잎이 나오죠. 겨울눈은 나무들의 생존 전략일 것입니다. 잎눈과 이 꽃눈을 추위로부터 보호를 했어요. 내년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 만들어지죠. 이 사람이 추울 때 우리가 그 애투를 입는 것과 비슷합니다. 겨울눈은 비닐이나 털로 이 단단히 덮여 있어서 추워도 얼지 않는답니다. 이 겨울눈은 가까이 다가야 볼 수 있는데요. 각기 다른 형태의 겨울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백목련이나 쪽동백은 솜털로 덮은 형태이고, 벚나무, 참나무 등은 비닐 잎으로 쌓여 있죠. 칠엽수나 버드나무 종류는 끈적이는 진액으로 덮는 형태이고, 물풀의 나무는 가죽처럼 단단한 껍질로 덮는 경우이죠. 살구나무의 겨울눈은 끝이 뾰족한 넓은 달걀형으로 또 적자색을 띠는데요. 18개에서 한 22개의 눈비늘 조각에 쌓여 있습니다. 살구나무 잎은 어긋나기에 넓은 타원형 또는 넓은 난형으로 길이가 6 내지 8cm, 폭은 4 내지 7cm이고 잎 끝은 뾰족한 모양으로 잎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는데요. 양면에는 털이 없습니다. 살구나무는 낙엽 하엽 소교목으로 높이가 5m 정도 됩니다. 낙엽 하엽 소교목이라고 하면은 잎이 다 떨어진 상태로 겨울을 보내고 나서 봄이 되면 새 잎이 우리가 다시 돋아나죠. 이 줄기가 곱고 굵거나 높이 자란 나무 중에서 그다지 크지 않는 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매화나무나 또 복숭아나무, 배나무 등이 비슷하죠. 참고로 나무를 구분할 때 교목이다 또는 갑목이다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교목은 땅에서 줄기가 하나이고 갑목은 뿌리나 밑부분에서 여러 개의 가지가 갈라져서 나는 나무를 말합니다. 살구나무의 나무 껍질은 붉은 빛이 돌고 어린 가지는 갈색을 띤 자주색이고 코르크질이 발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벚나무보다 한 주 정도 꽃이 일찍 피는 나무인데요. 꽃은 지름이 25 내지 35mm이고 꽃자루가 거의 없죠. 양성하로 잎이 나오기 전에 4월달쯤 짧은 가지 끝부분에서 연한 홍색의 꽃이 한두 개씩 피고 꽃받침 잎은 5장으로 홍자색으로 뒤로 젖혀집니다. 꽃잎은 5장으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수술이 많고 암술은 1개입니다. 살구꽃은 복숭아꽃과 더불어 아름답고 평화로운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우리나라의 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그릴 때마다 흔히 부르는 고향의 봄에서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와 같이 살구꽃은 고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살구나무는 꽃이 피고 여름이 시작되면은 꽃처럼 고운 자태의 보슬보슬한 연주황색의 열매가 달리는데요. 열매는 둥근 핵과이고 지름이 3cm 정도인데요. 7월에 항색 또는 항적색으로 익습니다. 맛이 시고 달아서 생식하거나 통조림, 잼, 건과 등으로 가공하기도 하죠. 행인이라 불리는 이 종자는 한방에서 약재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살구는 버릴 것이 없는 과일입니다. 재배 방법으로는 우리나라 각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데요. 개하기 전후 너스리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 좋다는 것입니다. 온대 북부 지역의 비교적 한랭한 지역으로 겨울철 기온이 영하 20도씨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곳이거나 너스리 피해가 없는 지역이 적합하다고 하네요. 살구나무는 내습성이 약하므로 지하 수위가 높은 곳이나 배수가 불량한 가수원에서는 나무가 고사하거나 생육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살구 재배는 배수가 양호한 사질 양토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묘목은 가을이나 봄에 심는데요. 가을 심기가 봄 심기보다 활착이 빠르고 심은 후의 생육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번식 방법은 종자 육모법이라든지 접목법, 치목법 등에 의해서 번식이 됩니다. 살구나무의 용도는 옛날에는 복숭아와 더불어서 약용 식물로서 중요시 되었습니다만은 현재는 가수와 아름다운 관상수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독립수라든지 정원수 또는 경계 식재용으로도 이렇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살구나무는 우리 민족과 오랫동안 살아온 탓으로 여러가지 재미나는 속담이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살구의 영양 성분이 풍부하여서 피부에 좋다는 뜻으로 살구나무 자라는 집에서 살구빛 민이 난다라든지 근본이 나쁜 데서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로 산살구나무에 백꽃이 피라는 등이 전해지며 부정적인 뜻을 가진 개살구나무도 있습니다. 겉만 좋고 실속이 없음을 뜻하는 빛 좋은 개살구라든지 능력도 없는 사람이 먼저 무슨 일을 하려고 덤빈다는 뜻으로 개살구 지레 터진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못난 것일수록 못난 짓만 한다는 개살구 옆으로 터진다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정을 붙이면 처음에는 나빠 보였던 것도 점차 좋아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로 개살구도 맛들일 탓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개살구라는 것은요, 이 개살구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말하는데 일반 살구보다 시고 떫어서 잼이나 즙으로 만들어야 겨우 먹을 수 있을 그런 정도입니다. 이 맛은 없지만은 대신에 열매 모양이 매우 이뻐서 조경용으로도 많이 심어지고 있죠. 즉 개살구처럼 모양은 이쁘지만은 정작 먹어보면 별 볼일 없다는 의미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은 오랫동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살구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